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이름 석자 말해봤자 이제는 기억해줄 사람도 드물지요.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 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제 가슴에 묻고 살아온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30살 점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그 며느리의 한마디에 저를 모른 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저처럼 아픔을 겪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시집간 건 20살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하던 우리 집은 제 시집을 크게 바라지도 못했지요. 그런 제게도 인연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읍내 양복점에서 재봉틀을 밟고 있었어요. 땀에 절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던 어느 날 점심 무렵 양복 한 벌 수선을 맡긴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말쑥한 셔츠에 굳은 살 박힌 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습니다. 이 옷 고치려면 며칠 걸릴까요? 그 물음에 제가 사흘 걸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럼 사흘 뒤에도 뵐 수 있겠네요. 그때는 그냥 도시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흘 뒤에도 오고 그 다음엔 아예 새 옷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복은 일부러 뜯어서 코칠 곳을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왕래 끝에 저는 그의 진심을 눈치챘습니다. 영순 씨, 저는 말이죠.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큰돈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서울 변두리에서 자그마한 철물점을 하던 사람으로 키도 작고 말수도 적었지만 늘 제게 존댓말을 쓰던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은 많이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 쉬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고 든든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아꼈는지 밤마다 아이 머리맡에서 동요를 불러주곤 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5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겨우 3살, 저는 30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물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막막했으니까요. 남편이 하던 철물점은 이미 적자투성이었고 가게 주인도 계약은 남편 이름이라며 바로 계약을 끊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서울 시내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집은 종로에 있는 한 약사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다고 해서 아들은 친정엄마께 잠시 맡겼지요. 하지만 친정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 돌봐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에는 식모일을 하고 밤에는 시장통 청소며 도배 보조까지 해가며 하루 16시간은 일했어요. 아이는 기어이 시골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려면 한 달에 한 번 시골역에서 만나야 했고요. 열차 삐걱대는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꼭 서울대 갈 거야. 엄마 힘 안 들이게. 그 한마디에 제 허리춤 다 부서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한 사람, 제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입 하나 줄이기 위해 하루에 2끼만 먹고 겨울이면 양말 속에 신문지를 넣고 출근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곧 잘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 아이는 꼭 출세하겠네 할 정도였어요. 중학교는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도 전교 상위권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지요. 고생 끝에 서울에 있는 국립대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래, 이 애 하나 잘 되면 내 인생 그걸로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란 아들보다 2살 어린 직장인이었는데 처음엔 상냥하고 예의도 바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며칠뿐이었지요. 결혼하고 몇 달 뒤 명절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명절엔 우리끼리만 보내려고 해요. 지영이가 너무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음식 장만 도와주면 좋잖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영이 엄마가 와 계시거든요. 그 뒤로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전화드리게요. 문자 보내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게요.
그게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중엔 한 달이 되어도 답이 없더군요. 그해 겨울 아들 부부가 있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면 안 되는 줄은 알았지만 어쩌면 며느리도 제가 들렀다는 걸 반가워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찾아갔지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너한테 연락이 안 되어서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이가 많이 피곤해하고 있어서요. 그때 집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엄마야. 아, 왜 또 오셨대? 저번에도 말했는데 우리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또라니? 나는 그 애를 위해 허리 휘고 손 갈라져가며 살았는데 내가 왜 또라고 불릴 존재가 된 걸까요? 제가 멈칫하자 아들이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게요. 오늘은 좀. 그렇게 저는 말도 다 못 꺼낸 채 손에 들고 있던 찹쌀떡 한 봉지만 겨우 건넨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더군요. 그날 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꼬박 하룻밤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것들이 쏟아지듯 무너져 내렸지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붙들고 울며 고민했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저 사람들 눈에 걸림돌이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죄 지은 게 없었습니다. 한평생 그 아이 위해 뼈 빠지게 살았고 아들 먹일 밥 한 숟갈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부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는 차라리 칼날 같았습니다. 왜 또 오셨대?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며 붙들고 고민했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저 사람들 눈에 걸림돌이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죄 지은 게 없었습니다. 한평생 그 아이 위해 뼈 빠지게 살았고 아들 먹일 밥 한 숟갈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부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화기를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애가 언제 전화할까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제 마음만 더 다치게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번호부 맨 위에 있던 그 아이 이름을 그냥 다른 이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주소도 수천 맨 뒷장에 넘겨줬고 사진은 앨범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요. 마음에서 그 애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기대는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혼자인 것이 덜 서러웠습니다. 차라리 혼자인 게 괜히 기대하고 또 상처받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저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밥 봉사도 하고 할머니들 틈에 껴서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난하고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꿈에 그 아이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엄마 나 절대 안 변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 시절 모습으로요. 그때마다 깨고 나면 눈물이 흐르긴 하지만 이젠 그 눈물조차도 제게 익숙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통에서 그 애를 닮은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군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젠 저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 사랑이 헛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엔 분명 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등불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저 자신에게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고 내일은 덜 아프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